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 하루 만인 어젯밤 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집행 정지 신청서에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윤 변호사 모셨고요. 오창석 시사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두 가지가 일단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윤 총장이 신청을 한 게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안 소송으로 낸 게 이제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좀 자세히 정리해 주시면. 예,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 직무 정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지금 정지를 시킨 상황입니다. 뭐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휘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됐고요. 예. 대신 이제 대검 차장이 직무를 대신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해서 집행 정지 신청을 한 겁니다. 즉, 예. 추 장관의 조치가 뭐 부당하니까 그 조치를 정지를 해달라는 건데요. 예, 예. 이게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예. 이 집행정지 신청에서 직무 정지를 한 추 장관의 조치가 뭐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이거는 원칙적으로 살피지는 않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본안 소송에서 살피는 예, 예. 것이고요. 예. 단지 이제 집행정지 신청 같은 경우에는 뭐 현저한 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을 한다. 네. 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냐 없냐. 이 정도를 이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면 이제 당사자가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예.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인 검찰총장 직무를 지금 수행 중인데요. 만약에 이 직무를 지금 정지를 시킨다면 예. 파면 또는 해임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요. 예. 아마 그 부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예.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때 이것도 하나의 요건이거든요. 집행정지예요. 예. 근데 법무부 같은 경우는 지금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 이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 사건과 관련된 그리고 검언유착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다라면서 공공복리에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것이고요. 예. 아마 이 부분이 집행정지 신청에서 크게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예. 다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점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 사건이 예. 지금 형사 기소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직무는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과의 형평성 때문에서라도 법원이 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를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예.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예. 그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론은 이르면 일주일 안에는 나올 거라고 우리 법조 취재기자는 그렇게 아까 전해줬는데 실제 그렇게 빠르게 나옵니까? 예, 당연히 빨리 나와야 되는 그렇군요. 것이고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검찰 조직의 수장인 총장의 직무가 예.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차장 검사가 뛰어나다고 해도 이 총장이 처음부터 지휘권, 예.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고 조직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 네. 총장의 직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법원도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만 더요. 그리고 징계위원회 열리는 게 오늘 나왔지만 다음 달 2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근데 방금 언급하신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론은 이르면 빨리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뭐 어디까지 추측인데 뭐가 더 먼저 나올까요? 일주일 안에 나오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아마도 이게 법무부 입장에서는 예.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윤 총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징계위에서 뭐 징계 처분이 나오게 되면 예.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네네네. 징계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도 가능한데 예. 아마 법무부 입장에서는 예. 그거보다 좀 빨리 이 징계 결정을 내리고 내리지 싶어 할 않을- 거고요. 아, 내리고 싶어 할 거라는 추측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예. 지금 계속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예. 이제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이 갈등이 예. 전면적으로 부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볼
지는 않는 상황인 것이죠. 예. 네, 뭐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빨리 나와도 실제 직무에 복귀하느냐 마느냐는 사실상 행정소송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소송 결과가 지금 임기가 끝나는 이제 내년 7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뭐 임기를 다 채우게 되는 건지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즉시 효력이 사실 생깁니다. 예. 그래서 없었던 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추미애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가 없었던 때로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다시 되는 그러니까 업무 것이고요. 복귀가 그렇습니다.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본안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예. 이 본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추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게 6가지 혐의인데요. 예. 아마 이 행정소송, 취소소송의 쟁점은 6개가 될 것 같은데 아마 뭐 이 중립성, 공정성, 검찰총장으로서의 중립성 그리고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가 핵심적인 여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 추 장관의 이 조치가 뭐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는지 뭐 적법한지 이 부분도 좀 다투어질 것 같은데 예. 사실 이게 행정법원이 지금 11개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기는 안 됐지만 뭐 이제 금명간에 제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제출이 되면 이제 컴퓨터가 랜덤으로 이걸 돌리게 되거든요. 예. 아마 이거를 담당하게 되는 재판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뭐 검찰과 법원의 예, 문제이기도 하고 예, 예. 또 이제 터져 나오는 그 뭐 예. 판사에 대한 사찰이라든가 이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숙고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차를 저희가 짚어봤고 절차에서 예상되는 뭐 그런 사안들 저희가 포괄적으로 짚어봤는데 일단은 지금 일정상 가장 먼저 시점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까 제가 언급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2월 2일에 있는 검사징계위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오 평론가께서 좀 오래 쉬셔서 네. 이거 결론을 좀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추 장관이 제기한 혐의점만 놓고 보면 어제 저희가 다른 전문가분한테 들어봤을 때는 뭐 감봉이나 이런 견책 수준의 징계는 안 내려질 것이다. 오히려 그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평론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나 이제 징계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되면 3가지 결과가 나오죠. 징계 취하, 예. 징계를 불문에 붙인다, 그리고 징계를 하는 경우인데 취하하거나 불문에 붙인다는 결과를 하기에는 예, 예. 이미 이 사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결과로 가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이제 징계가 열릴 텐데 감복 견책 정도의 수준에 그친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었던 6가지 사안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예. 앞으로 만약에 이 사안이 감봉이나 견책 정도에 끝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해도 될 정도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이상 정직이나 면직 그리고 파면 해임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그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여는 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제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 동법 17조 2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위원장을 이제 직무 대리로 시킬 것 같은데 아. 그렇다 하더라도 예. 법무부 장관이 직무 대리를 내온 사람은 법무부 장관의 뜻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 들어가고 장관 지명 2명 그리고 장관 위촉 외부인 3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9명 중 6명이 장관과 뜻을 같이 할 경우 아주 높은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결과에 따라서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6가지 사안을 처음에 전달을 할 때 대통령도 인지했다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결과 역시 징계위원회에 대통령이 그대로 따를 또는 장관의 뜻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일단 판사 사찰 부분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에 있어서도 예. 가장 크게 불거졌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블랙리스트입니다. 개인 성향이나 사찰했다는 것인데 예, 예. 이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임 쪽으로 크게 옮겨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이거 징계위원회 저희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 법조 기자가 얘기한 거 보니까 과반 찬성으로 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는데 지금 오평호가가 지적해 준 것처럼 위원 대부분을 장관이 정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해줬거든요. 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이거 기피 신청 내버리면 12월 2일에 예정된 징계위원회는 그럼 열릴 수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지금까지는 가처분 신청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과연 2일 전에 열리느냐, 2일 이후에 열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예. 개인적으로는 판사들의 지금 동향이나 성향상 예. 어떤 장창구 판사 같은 경우는 판사가 바보입니까라는 글을까지 올리면서 예.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사들이 사실 우리는 검찰보다 힘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이지 어떤 정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쥐락펴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특히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지금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도 확산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평검사 회의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고요. 전국의 고검장 6명까지 집단 행동에 지금 동참을 한 상황입니다. 검난이 현실화하는 양상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사들의 집단 반발 양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평검사회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가 어떻게 보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서울중앙지검 36기 평검사들이 오늘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평검사회를 연다면 언제 할 것인지, 예. 내용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의를 했다던데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런 검사회의가 열리게 되면 예. 서울중앙지검이 이 검찰 조직에서 가지는 위치 등을 고려를 할 때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이제 대검 같은 경우는 어제 34기 이하 평검사들이 모여서 예. 이번 사안을 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 자체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런 조치들이 좀 과한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됐다고 들려오고 있고요. 예. 근데 이런 평검사 회의가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이제 7년 전에 열리고 지금 열리는 게 이제 7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예.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최동욱 총장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찰을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혼외자 사건인데요. 그러면서 이 최동욱 총장이 사퇴를 하자 이제 그 평검사 회의를 열어서 이 사퇴를 하지 말아라, 사퇴를 제고해달라라는 이제 내용의 평검사 회의가 있었고요. 그게 예.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이런 평검사뿐만 아니라 이제 고검장들까지 어떻게 보면 의견을 냈는데요. 예. 이제 전국 고검장 전원이 직무 정지 조치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직무 정지 조치가 정당한지 의문이면서 공정성과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만 좀 재미있는 점은 모든 검사가 이와 같이 반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아까 나왔다시피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동부지검장, 남부지검장은 또 이런 의견에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추 장관과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이 검사장들인데요. 예. 이처럼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는 있으나 그 집단 반발 안에 또 반발하는 이 검찰의 기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고 저희 앞서서 판사 사찰 의혹 얘기는 계속 등장했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떼놓고 얘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그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판사 사찰 의혹 현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이게 왜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게 6가지 점입니다. 예. 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개입하고 예, 예. 본인에 대한 감찰을 거부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두 번째로 얘기가 된 게 이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입니다. 예. 그런데 기자회견 당시에는 이 부분을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언급만 하고 넘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게 사실 별게 없었던 게 아니냐라고 그런 얘기가 근거를 왜 나왔었는데 주지 않냐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요. 예, 네네. 그래 왜냐하면 이게 파급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은 불법 사찰이라는 단어 자체에서도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사찰이라는 건 뒷조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법 사찰은 불법적으로 이제 사찰을 했다라는 것이고 예. 안기부가 예전에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정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과 같은 궤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리고 검찰이 본인이 판단을 받아야 되는 법관을
사찰을 했다라는 점은 나머지 혐의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이 그 불법 사찰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게 윤석열 총장이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에 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본인이 직접 수사를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 사찰 문건을 밝혀냈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이 법원까지 건드릴 수 있는 굉장한 역량을 가진 검사다라는 평을 받았었는데 본인이 검찰 조직을 이용해서 비슷한 명단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게 도덕적,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현직 부장판사가 이제 그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제가 이 오기 전에 그 글을 본 이 판사님과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댓글은 몇 개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댓글이 네. 11개 달렸다고 그러고요. 예. 이 언론에 이제 보도된 거와는 달리 이제 판사님들은 예. 그 정치적인 성향을 좀 밝히기를 주저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주지법 부장 판사가 자신의 의견을 밝힌 거는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이 법원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 그거를 좀 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있고 조국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담당 재판부의 정치적인 성향 내지는 뭐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뭐 우리법 연구에 가입을 했는지 아니면 뭐 지인 중에 우리가 접촉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해서 대검에 넘겼더니 윤 총장이 보고를 받고 당연히 수사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한 문건은 쓰지 말아라라고 찢어버려야 되는데 예. 오히려 그게 아니라 공판 검사들에게 넘기면서 수사에 참고해라라는 자료로 썼다라는 거죠. 예. 이 부장판사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네네. 검사가 이제 증거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판사의 성향을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구시대적인 것이다라고 예. 굉장히 날석에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검찰이 좀 그 깜짝 놀랄 만한 얘기도 했는데요. 네. 법원 행정처가 이 부분을 고발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검찰을 못 믿겠으면 예. 공수처에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공수처인데 예, 예. 이 현직 부장 판사가 공수처를 거론하면서까지 예. 어떻게 보면 검찰을 저격을 한 것이라서 예.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제 이 수사를 담당을 했던 뭐 대검 수사정보 이 담당관이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예. 뭐 본인의 해명을 들으면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수집한 정보는 뭐 언론 기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법조인 대관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된 그런 자료를 수집한 것이지 예. 뭐 뒤따라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다. 세평 한목도 공판 검사들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적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이 검찰이 특정 판사를 겨냥을 해서 이들의 뭐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탐문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건 이제 윤 총장이 정말 물러설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사찰이다 아니다 그 부분부터 논쟁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건을 작성한 부장검사는 정당한 직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관련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어제 이제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혹여나 이 판사 사찰 의혹을 좀 규명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무리야기 판사 이 단어가 들어간 문건이 이제 나오게 됐고 이 부분을 실제로 참고했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성상욱 의정부지검의 이제 검사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 검사 내부망이 이제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서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딱 2019년 1년 전이죠. 2019년 기사에 지난 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을 위한 선거 정보 수집을 했었던 경찰이 있었습니다. 예. 경찰 정보국. 여기에 대한 혐의가 뭐가 있었냐면 교직원과 노동조합, 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 검찰이 소환 조사했습니다. 예, 예. 성역 없는 수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환한 사람들 중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소환해서 12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이고 일반 정보국 직원이고 모두 불러서 소환했고 기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찰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진행했다면 동등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예.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에 있어서 판사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을 때 검찰들이 조사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전국의 판사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판사들이 이런 것을 벌였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고요. 두 번째는 법원 행정처에서 모든 판사들에 대한 성향을 분석을 해서 가져온 이 자료를 검찰의 손에 넘어갔을 경우 향후 검찰이 원하는 대로 재판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담당을 판사했었던 송인권 판사라든지 예. 김미리 판사라든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좌파 성향의 판사였다라는 기사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돌았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잘 가져왔다 하더라도 아니 판사가 성향이 좌파니까 무죄를 줬다. 이렇게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 기사도 100여 건이 넘게 쏟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언론과 검찰이 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찰이 이만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또 하나 대공 이 수사 담당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법적으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런 활동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법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반구 반론할 여지가 검찰 측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판사 사찰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길게 다뤄봤고요. 이슈 큐브에서 만나본 주제였습니다.